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가 각 캠프 대리인을 불러 법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보 측이 8명으로 훨씬 더 많았는데요.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대 당을 지지한다고 명백히 밝힌 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신 김영우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역선택 방지 조항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후보 간에도 공정하지가 않지만 네.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크게는 그렇게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에 근거해서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예, 그 1차 컷오프 때도 그랬고. 네.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활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이제 무당층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게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한 6, 7%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30% 이상을 받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안에서 4, 5% 받는데 20% 넘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보통 이게 표본 그 샘플을 보면은 그 표본 샘플이 100이면은 그 중에 한 30%, 100명 중에 30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보통 여론조사 해보면. 네. 그런데 그 30명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 30명이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당층이 지지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확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명백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또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아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거는 역선택이죠. 네.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서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뭐 대선 경선 과정이든 뭐 그렇지 않은 다른 과정이든 간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실은 그때 이제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네. 그때 사실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사실 저도 그쪽에 이제 멤버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쪽에서 지금 이제 다들 기록에 남아있고 기사에 남아있는데 역선택이고 안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 이제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역선택을 해도 되는구나. 이 역선택을 통해서 상대방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다른 당 지지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역선택이 가능하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더 여론조사 빈도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또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모든 경선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이라는 게 이게 정말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보편화된
정치의 어떤 일반화된 수단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미디어 시대가 옛날하고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역선택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예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신데요. 많이 달라졌죠. 근데 또 하나가요. 만약에 제가 역선택의 어떤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되면 곧바로 그걸 이렇게 답변해야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면 샘플이 1000샘플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데 누가 그거 마음 먹고 있다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한 것을 실제로 이제 응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의 여론조사, 특히 경선 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1차 컷오프는 13일과 14일에 여론조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다 미리 공고가 돼요. 네, 미리 다 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때 걸려오는 전화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구나.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의 위험성을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강제 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굉장히 순진하게 이런 역선택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융통성 있게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선택 이 피해를 많은 후보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게 본선 경쟁력이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어떤 후보가 본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1위와 2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표본 샘플의 30%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게 역선택을 할 만한 민주당 지지자들 수가 많을 것이며 또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기는 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가 10번 이상의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그냥 우려가 아니라 사실로 나타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5, 6%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분들로부터 30% 이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다음에 그분이 특별하게 민주당으로부터 갑자기 지지를 많이 받을 이런 어떤 계기가 없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지금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가면서 1차는 국민 여론 100%, 2차는 국민 여론 지금 이제 70% 들어가고 3차는 이제 50%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굳이 그렇게 달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하고도 안 맞을 뿐더러 그냥 국민의힘 당원 100%, 선거인단 100%로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미국도 프라이머리 때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할 수 없는 같은 날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투표하는 경우에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전화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기이한 수단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 샘플이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참 이상하고 너무나 작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 1000명 중에 보통 30%가 민주당, 30%가 국민의힘, 나머지 30%는 무당층이죠. 그다음에 한 10%가 이제 기타 정당 지지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것은 이것은 역선택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민심이라는 어찌 보면은 미명하에 1차는 100% 여론조사, 그다음에 2차에는 여론조사가 70%고 당심이 30% 이렇게 비율을 바꿔가면서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마는 역선택의 위험성은
1차든 2차든 3차든 있는 거죠. 근데 2차, 3차는 그만큼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역선택의 영향이 그만큼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역선택은 작용할 것이다. 물론 역선택을 100%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이상. 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이거 눈 뜨고 그냥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은 네. 과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당내 경선을 치렀던 정당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당규에 못을 박은 거죠. 네네. 이 점을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념을 해야죠. 근데 오늘 선관위 의견 청취에서 후보 대부분 8명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최재형 그 후보 측에서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 뭐 경선판을 깨겠다면 지금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지금 넣기 위해서 선관위가 그래도 의견을 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이 우리 각 후보들한테 보낸 그 서신 이걸 보면은 정말 정권 교체가 시대적 사명이다. 절감한다. 그리고 공정한 가치를 위해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께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기에서 공정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아직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무당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그게 공정한 것이죠.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그것은 불공정한 거죠. 사실은.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숙제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관위 결정 따르시겠습니까? 참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에서는 따르겠다는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는 어렵죠. 우리는 뭐 당의 또 후보고 다만 우리 국민의힘 선관위는 어느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인데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반대 의견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는 말씀만 계속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네. 저의 입장이죠. 우리 캠프 입장이죠. 근데 네. 후보께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이 많이 없으신데, 네. 이거는 우리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형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신 김영우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